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줌마가 감동해서 쉽게 해주는 남자가 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는 늦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중년의 싱글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는 중년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연애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중년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리려고 해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애인이 생길 수 있다. 오래전에 연애 세포가 말라버린 중년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더구나 중년에는 외모도 젊었을 때처럼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열정도 식어버린 상태라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연애도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년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줌마가 감동해서 쉽게 주는 중년 남자가 되는 법 5가지. 첫 번째, 눈을 낮춰라. 중년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 보는 눈이 높아지기도 해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에 걸맞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자 외모나 나이, 직업, 성격, 가치관 등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생각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만남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연애가 힘든 이유가 바로 내 눈높이에 맞는 이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구나 중년이 되었는데도 나이 어리고 예쁜 여자만 만나길 원한다면 정말 연애하기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40, 50대 남자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과 만난다면 그게 과연 연인 관계일까요? 젊은 여자에게 용돈도 주고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줘야만 만남을 이어가는 남자는 정말 그녀의 애인일까요? 남녀 관계에 돈 문제가 엮이면 그건 연인 관계가 아니라 스폰 관계예요. 중년 남자가 돈이나 명품 가방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그걸 연인 관계로 착각하고 남들처럼 여자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일, 예를 들면 돈을 준다거나 그녀가 원하는 비싼 물건을 사주는 행위가 아니면 그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중년이 되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간혹 머리가 빠지기도 했는데 어리고 아름답고 몸매 좋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 여성이 굳이 당신과 만나려 하겠어요? 그런 여자는 당신이 20, 30대 젊고 잘 나갔을 때도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중년의 나이에도 그런 여성 만나기만을 고집하면 정말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성공적인 중년의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중년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남자는 경제력이 있고 지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입니다. 물론 중년 여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년의 남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성을 보는 눈만 높기 때문에 더 연애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중년에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성을 보는 눈을 낮추시길 바라요. 2번째, 꼰대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중년 여자들은 단지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친구처럼 잘 지내려면 우선 대화가 통해야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고 고루한 관습이나 사회적 가치관만을 고집하는 중년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답답함을 느끼기 쉬워요. 요즘에는 이런 중년 남자들을 일명 꼰대스럽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꼰대스러운 남자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꼰대스럽다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꼰대스러운 남자는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중년 남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보다는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에 연애하고 싶으면 꼰대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대부분의 중년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배가 나오기 일쑤예요. 나이살이 찌기도 쉽고요. 또한 흰머리도 많이 나고 머리도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중년 남자의 모습은 여자들에게 그냥 아저씨라는 느낌을 주게 될 뿐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 관리한 남성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무뎌진 중년 여성의 눈에도 이런 중년 남성은 남자로서 매력이 느껴져서 다시금 설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건강관리 잘해서 동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연애 성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는 중년에도 에너지 넘치고 몸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중년에도 건강관리 잘하고 몸매 관리 잘해서 스타일이 좋은 남자들은 중년 여자들이 홀딱 빠지게 되거든요. 솔직히 중년의 나이에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있고 인기 있는 중년 남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년에는 잘생기지 않아도 건강해 보이고 스타일이 좋은 남자가 인기가 많답니다. 네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역효과만 주게 되거든요. 괜히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명품 가방 사주겠다든지 초호화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든지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다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더욱더 실망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기대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동하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다섯 번째,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마음을 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고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충고를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하지만 어설픈 충고는 상대방의 마음만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대학 심리학과의 볼고 교수에 따르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나 조언을 받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마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더불어 조언을 해준 사람에게 뭔가를 빚진 느낌 또는 조언을 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에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냥 그녀 옆에서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가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힘들어할 때는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조언은 분명히 조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간접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조언이 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하는 날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볼고 교수는 어떤 조언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유용한 조언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같은 직접적인 조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대방에게 넌 이것도 못해? 혹은 넌 왜 혼자 해결 못해? 같은 의미로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 그래도 상황이 힘든데 그런 자괴감까지 느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럴 때는 볼고 교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됐어 같은 식으로 말해요. 지금까지 아줌마가 감동해서 쉽게 주는 남자가 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눈을 낮춰라. 두 번째, 꼰대스럽게 행동하지 마라. 세 번째, 건강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네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다섯 번째,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줘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